사진에 있는 인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. 아주 강경파죠. 특히 이제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즉 뭐 이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 이란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지난 작년이었죠.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을 당하면서 이때 사실상 시작이 됐었던 이 중동의 이 지정학적 위기 이게 이제 한 13개월, 1년여 만에 이제 해소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의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요. 휴전안이 이제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건데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곳까지 레바논 북쪽까지 물린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반이란계죠. 여기엔 이란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헤즈볼라도 있고 하마스도 있고 후티 반군도 있습니다. 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정파가 이란에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좀 이런 그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고 그다음에 하마스도 보시는 것처럼 휴전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두 개의 정파가 이스라엘과 이제 이 전쟁을 멈추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후티 반군만 남은 건데 후티 반군은 또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. 예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걷어진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런 면 때문인지 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.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이 열어서 금리 올해 마지막 또 금통입니다. 금리 결정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특히 채권 시장 쪽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이유도 역시 환율 문제가 되겠죠. 지금 밑에 어제 제가 밤에 캡처를 한 차트 나옵니다만 이 환율 차트가 나옵니다만 1394원, 1,400원, 1,410원 찍고 그 이후에 1,385원까지 떨어졌던 지금 그 사이에서 한 1,400원을 중심으로 밴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앞서 이제 김한진 박사 말씀대로 이제 한 10% 정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것, 즉 달러가 그만큼 강세를 보일 거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만약에 이 정도 선, 그러니까 1,380원대 중반에서 1,410원대 중반, 대략 요 선에서 환율이 그냥 꾸준히 움직여만 준다면 1,400원대라고 해도 일종의 뉴 노멀처럼 우리가 뭐 이제 우리 환율은 그 정도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로 너무 튈 경우에는 정말 이제 우리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일단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.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이제 사실 내려서 뭐 내수를 부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만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이창용 총재도 현재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마지막 모닝 체크 부분은 이 철강 얘기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, 이 석유화학 이쪽은 중국이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볼 업종으로 이미 예고가 돼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중국이 지난 9월 말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나서 잠깐 반등을 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국내 증권가에서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, 역발상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오늘 일단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.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60%의 관세를 뭐 한 번에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를 이제 단계적으로 부과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산 철강의 어떤 미국 수입이라든가 또는 다른 쪽 미국과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좀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철강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거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?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철강 업계의 이 어떤 그런 뭐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, 가격 경쟁력은 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빈자리를
우리 철강 업체들이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어떤 근거가 그거고 두 번째는 여기 PBR이 좀 나옵니다만 포스코가 0.41배, 현대제철이 0.15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. 뭐 청산 가치에 말도 안 되게 좀 낮은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세계 철강협회가 내년도 글로벌 철강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갈 것에 이런 전망이 나온 것도 철강 이 주들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시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물론 이걸 100% 믿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철강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요.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나오고 있는 그 기사들에 너무 그걸 100% 그렇겠네라고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다 그냥 100% 받아들이는 거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역발상적인 그러니까 반대쪽의 생각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좀 듭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